경산대학교 수학과 교수 박재현이라고 합니다. 수학이라는 학문은 항상 보면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고등학교 때부터 좀 기피하는 과목들이기도 한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과학과 사회과학 이런 분야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기초학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수학과라고 한다면 오시면은 마치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기본적인 계산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또다시 공부를 하는 교과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고등학교 때 그런 수학을 잘 못하셨던 분들은 수학을 피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 수학과에서는 그런 기초도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거를 배우는 학과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그 공식이라는 걸 배울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 공식을 외우고 그 외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십니다. 수학과에서는 그럼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 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 공식이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공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증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증명하고 그러한 원천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좀 더 집중하는 학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공학과 사회과학의 기초가 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사실 이 과목이 다 쓰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런 것들이 진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면, 미국 교육부 장관 리처드 라일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직업에 대비하고자 아직 발명되지도 않는 기술을 이용해서 아직 무엇인지도 모르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워 보이긴 하는 말이지만 사실 이 말은 저희가 현재 사회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어떤 문제들이 생길지 모르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그거를 또 어떻게 직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학은 이미 역사적으로 보면은 알지도 못하는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방법들을 이미 해오고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수학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허수라는 것이 처음 발견이 됐을 때 그 허수를 이용을 해서 수학적인 이론들이 전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허수라는 것이 쓰임새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느끼고 또 그것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는 경향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렇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찾아서 풀고 해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됐냐 하면, 파동, 그 빛의 파동을 연구할 때 그 빛의 파동이 굴절을 하거나 할 때 그런 계산을 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걸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식을 풀어야 되는데, 복소수를 이용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가능하고 좀 더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파동이나 혹은 전파라든지 이런 걸 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복소수가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지 못하는 문제를 찾아내는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그 도구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으며, 그리고 그 해결점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에 향후에 직업과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기초적이고도 이제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의 교수님들에 대해서만 좀 자랑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 교수님들은 원래 전공이 다 순수 수학 전공이셨는데도 불구하고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컴퓨팅 공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또다시 공부를 하시고 수업을 하실 수 있게끔 연구를 하시고, 심지어는 한 교수님은 그쪽 분야로 논문까지 쓰실 정도로 열정적으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저희 학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 쪽에서는 통계학 교수님이 3분이나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 교수님들이 그런 빅데이터 관련된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더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열정적인 수업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물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 생물수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고요. 카이스트 출신이시고 실력도 엄청 좋으십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엄청 좋은 논문을 쓰고 있는 아주 유망한 교수님이신데, 이런 교수님들이 정말 학생들을 위해서 자기 연구하는 시간 쪼개가면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상담을 해주고 학생들을 지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정말 자랑인데요. 저희 그 빅데이터 분야를 학생들에게 좀 더 제대로 전달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희가 공유전공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는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형태의 교육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응용 분야로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AI 산업에 뛰어들어서 수학과를 나왔지만 실제로 전공은 수학이 아닌 공학 전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큰 장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공무원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학과를 졸업을 하면 공무원 시험 공부를 이제 따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보면은 저희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물론 자격증도 준비하고 스스로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긴 했지만, 그런 시간들과 그 다음에 수학과에서 배운 것 바탕으로 해서 통계 공무원으로 진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은행 쪽 분야로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다양한 선배들이 이미 그런 공무원과 그 다음에 은행 계열 계통으로 쉽게 많은 학생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과의 또 다른 자랑 중에 하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수님의 연구실에 소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하고요. 학생들이 한 팀으로 뭉쳐서 같이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연구실을 관리하는 교수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다양한 경험과 그 다음에 꼭 수학이나 혹은 그 밖의 것들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혹은 상담이 있을 때 지도 교수님과 그 연구실을 관리하고 계신 교수님들로부터 다양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수학과에 계시면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분야의 전문직을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학과 교육과정은 전통적인 수학은 보통 순수 수학이라고 해서 수학 자체를 연구하고 그것을 깊게 파고드는 그런 교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저희도 거기 사회에 발맞춰서 응용적인 요소를 더 강화시키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교육과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산대 수학과는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분야로 그 교육과정을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통적인 순수 수학을 가리키는 분야이고, 또 다른 분야로는 마찬가지 전통적인 분야지만 수학 교육, 여러분들이 정교사 자격증을 따게 돼서 교사로 진출하고 할 수 있는 분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계학을 좀 더 확대를 해서 통계학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인공지능 분야에 접목을 시켜서 통계학을 공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까지 나갈 수 있는 컴퓨팅과 관련된 교과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새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생물수학입니다. 생물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또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었죠. 그런 것들을 전파되고 그런 것들을 제어하고 하기 위한 전반적인 계산을 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결국 수학이 쓰이는데, 그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것이 생물수학입니다. 그래서 생물수학까지 해서 좀 이렇게 크게 4가지 정도의 순수 분야 2개, 그리고 응용 분야 2개 정도의 교육과정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 또 교사일 텐데요. 교사 같은 경우에는 2학년부터 교사 양성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래서 4학년 때 졸업하게 되면 중등 전교사 2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후에 시험을 보거나 혹은 사립고등학교 같은 데 지원을 하셔서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교사 2급 자격증이 있게 되면 꼭 학교로 진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육계 쪽으로 많이 진출할 수 있습니다. 교육계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쉽게 학원, 강사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학원 강사도 있지만 그것 말고도 또 예를 들면은 출판사에서 교과서를 만든다든지 혹은 문제집을 만든다든지 이런 분야로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빅데이터 관련 분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통계학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의 응용 분야, 인공지능까지 확대되는 그런 교과목인데, 사실 이 교과목은 저희 수학과에 모두 다 담기에는 그 분야가 또 다양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빅데이터 공유 전공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쪽 분야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였고요.
그쪽에서 여러분들이 그 분야를 선택을 하고 국가 과정을 선택하시면 졸업하실 때 여러분들이 수학과로 졸업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공학 학사로 인정을 받아서 컴퓨터 전공 쪽으로 해서 졸업하실 수도 있는 그런 길들을 좀 많이 다양하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학과라고 하면 보통 다른 학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순수한 학문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희 학과에서는 순수한 학문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를 해서 좀 더 응용 수학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향후 취업을 하거나 어떤 향후 다른 분야로의 진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수학과를 졸업하시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일단은 정교사 2급 자격증, 교직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증이고요. 그 다음 순수 분야가 아니라 응용 분야로 하게 되면 사조사를 저희가 딸 수가 있습니다. 사조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은 사실 은행이라든지 또는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 취업할 때 꽤 도움이 되는 자격증입니다. 그 다음 또 딸 수 있는 자격증이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졸업하는 4학년 학생들과 그 다음에 관련 분야를 졸업한 학생들이 딸 수 있는 기사 자격증인데요. 이 기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빅데이터 분야에 진출해서 그쪽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학과라고 하는 게 모든 학문의 기초 학문이 되다 보니까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도를 해주고 딸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그와 관련된 유사한 수업을 해주는 교과목만 위주로 한다면 가장 큰 거는 사조사,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기사 자격증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학과 같은 경우에 뭐 실험 실습 같은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실험 실습을 한다 하면은 저희가 어떤 연구 기자재를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연구 기자재가 종이와 연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험 실습이 따로 진행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저희 같은 경우에 주기적으로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저희 수학과 관련된 산업 분야로 저희가 탐방을 가는 행사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전공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또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시간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경험을 같이 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교과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기본적인 수업 내용이 아닌 수업 학점과는 관련이 없는 수업 활동과 같은 내용을 얘기하는데요.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가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건 멘토 멘티입니다. 왜냐하면 멘토 멘티는 선배들과 후배들 사이를 연결을 해줘서 선배들이 후배들의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수학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이 멘토 멘티 제도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채우고 그리고 수업을 따라갈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만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거나 혹은 적응을 하기 힘들거나 혹은 많은 뭔가 고민사항이 있을 때 어디 가서 그런 것들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도교수님이나 그리고 연구실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상담을 해주시긴 하지만 이런 심리상담의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심도 있는 그런 상담까지 진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저희 학과에서 전문 상담원을 저희가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 심리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고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학과에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현재 저희 학과에서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현재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고 굉장히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그 다음에 학교 적응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동아리라고 한다면 매스 2분의 1 승강장이라고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쉼터처럼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그곳에서 학생들이 충분히 즐길 수 있게끔 보드게임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게 보드게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노는 프로그램이네, 노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보드게임이 수학하고 굉장히 사실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보드게임을 하는 룰 속에서의 어떤 그런 규칙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승리를 따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전략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수학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 동아리 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쉼터를 이용을 해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즐겁게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실 수가 있고요. 수학과 입학하는데 필요한 소양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학생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수학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수학과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수학과에서 원하는 것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사실 왜 그렇게 됐을까?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학과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어떤 현상에 대한 깊은 고찰을 하고 그것들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공부를 합니다만, 그 이면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필요한 소양은 궁금해하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들, 그걸 왜 그렇게 하면 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소양,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궁금해하는 거죠.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 있을까. 그렇게 모든 것을 궁금해하는 소양만 있으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 충분히 잘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양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들 부담 없이 수학과를 지원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비전은 학생들이 좀 더 취업에 수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응용 분야를 더 탄탄하게 교육과정을 개선을 하고, 학생들이 좀 더 그런 분야를 쉽게 질취할 수 있는 교과목들을 더 다듬고, 필요한 거는 더 만들고, 그리고 과감히 과거에 있었던, 지금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과목들을 줄일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수학과에 왔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분야로 얼마든지 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러한 기본을 닦을 수 있는 교과 과정을 만들고 학생들을 위한 학과를 만드는 것이 저희 학과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군산대학교 수학과 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